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월 23일 12시 25분. 예, 밤이라 22일로 말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밤 12시 25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일이니까 지금 아침에 보게 되면 23일 오전일 거예요. 어쨌든 네,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2장을 살펴보겠는데, 범주론이라는 책 자체가 약간 개념에 대한 책이라고 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의 발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좀 아리스토텔레스가 2장에서 개념을 좀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개념의 그 발생 과정과 그거에 따라 나타나는 개념의 종류들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념들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2장에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글대로면은 네 개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세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범주 개념, 속성 개념, 고유 개념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좀 설명을 잘 하면 좋겠는데, 일단 한 번씩 볼게요. 일단 1장에서 우리는 개념은 특징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징에서 비롯된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 특징이 있어야 개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특징이 있으려면 또 특징을 지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뭔가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실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 사물, 물체, 이걸 이제 실제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존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물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실제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개념을 갖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전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를 마주하는 순간을 살펴보게 될 텐데, 실제라는 거는 특징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철수라는 존재를 이렇게 도식화해 놨다고 본다면요, 철수는 여러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 피부, 눈, 다리 이런 식으로 덩어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철수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주한다는 거는. 그래서 특징 덩어리를 마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특징 덩어리 전체를 마주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이건 어떤 하나의 존재구나, 어떤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철수라 부르자 했다면은 이거는 이 특징 덩어리 전체는 철수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 덩어리 전체에 대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철수라는 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특징의 그 여러 가지 특징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징 덩어리 전체를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동시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철수의 손, 철수의 피부, 철수의 눈, 철수의 다리를 같이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특징 덩어리 전체에 대한 인식을 하고 특징 덩어리 일부에 대한 인식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특징 덩어리 전체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데, 그거를 고유 개념이라고 지금 제가 명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 덩어리 일부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이거는 속성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철수를 구성하는 성질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속성 개념이다. 철수의 손, 철수의 피부, 철수의 눈, 이런 것들이 속성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손과 피부, 눈, 다리 이런 것도 고유 개념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이 고유 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 덩어리 전체에 대한 규정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이나 피부 이런 것들은 부분으로서의 개념이다 보니까 고유 개념으로 취급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독립 개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을 지녀야만 철수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철수 자체가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 손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을 지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철수처럼 어떤 특징 덩어리 전체로서 하나의 개체가 돼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고유 개념이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속성적 개념으로서의 고유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말이 될 수 있지만, 존재로서의 고유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좀 몇 가지가 더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존재 하나를, 실제 하나를 마주치면서 이렇게 분류해서 인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존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둘, 실제 셋을 놓고서 이제 우리가 또 범주화하는,
개념화하는 그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비슷하면 종합을 하고요. 특징이 다르면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비슷한 거, 철수랑 영희가 특징이 비슷하니까 한데 모아서 인간이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철수나 영희, 그러니까 존재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범주 개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렁이와 해피, 이건 개의 이름이라고 제가 지은 건데요. 누렁이와 해피도 보니까 인간하고는 다르지만, 철수랑은 다르지만 지들끼리는 비슷한 공통점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을 개라고 부르자, 이런 존재들을 개라는 명칭으로 부르자 하면서 범주적 개념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이라는 게 이 철수와 영희의 공통된 특징을 바탕으로 나타난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범주 개념도 특징들을 다 가지게 되는데, 인간의 범주 개념과 개의 범주 개념을 비교해 보니까 얘네들도 공통점이 있네 라고 하면서 동물 개념, 이제 상위 범주 개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에 대한 그 발생 과정, 개념이라는 게 고유 개념, 속성 개념, 범주 개념, 그 다음에 상위 범주 개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2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각 개념의 좀 이상한 특징, 독특한 특징들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건 범주 개념이에요. 범주 개념은 실제 안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인간이라는 범주 개념은 실제로부터 나온 개념이지만 실제 안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범주 개념이 보게 되면 철수와 영희,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제를 기반으로, 기체로 두고서 나타난 개념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수 안에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보게 되면은, 인간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의 특징을 종합하여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수와 영희의 특징을, 공통된 특징을 종합하면서 나온 게 인간이란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철수라는 존재 하나만을 가지고서 나온 개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철수나 영희 둘 중 안에, 어느 것 안에 인간이라는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철수나 영희에게는 손과 발, 눈과 코, 귀, 콧구멍이 있어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성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개념이 철수의 구성으로서 나타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과 동치될 수는 있어도 철수라는 개념 안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주 개념은 그 하나의 개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실체 개념으로 가서, 스피노자 같은 경우도 실체는 어느 것 안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이 개념, 범주 개념 같은 경우는 실체 개념으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개념입니다. 철수 같은 경우는, 철수나 영희 같은 경우는 실체 개념으로 좀 보지는 않고 개별적 실체나 이런 걸로 보긴 하는데, 인간이라는 개념 같은 경우는 범주적 실체라고 해서 모든 인간적 존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철수 같은 경우는 특정한 것만을 관여하는 그 실체로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관심이 없으면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좀 나눠지기는 합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철수만,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철수만 있는데 외계인이 철수를 발견한 거예요. 철수를 발견했다라기보다는 철수가 빙하기에 얼어서 미라가 된 상태로 외계인한테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철수를 보고서 이런 류의 동물이 있겠네, 이런 비슷한 것도 있겠네라는 인식을 외계인들이 할 테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종합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철수와 인간이 뭔가 철수 안에서 인간을 발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철수라는 거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거라면
인간이라는 개념은, 외계인이 철수를 보고 인간이라는 개념을 떠올렸다면 이 인간이라는 개념은 얘랑 비슷한 뭔가도 있겠네라는 다른 존재에 대한 추정도 한다는 거예요. 예, 추정을 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존재를 보고서 인간이란 개념을 떠올리거나 뭐 메머드라는 개념을 떠올리거나 뭐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개념을 떠올리거나 한다 할지라도 얘랑 비슷한 뭔가가 또 있겠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존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인간이란 개념, 티라노사우루스의 개념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거는 존재들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란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일부 속성 개념은 실제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특징으로 찝어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게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좀 애매한 언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부 속성 개념이 실제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로 든 게 학문적 인식이라는 거예요. 학문적 인식이라는 거는 뭐 이제 분석을 통한 인식, 이런 걸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인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보를 분석하고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나온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문법 지식을 말하는데, 특정 문법 지식을 말하는데요.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는 이런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은 주어와 수로로 구성된다라는 이런 지식에서부터 학문적 인식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문적 인식은 영혼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것 안에 있다. 제가 실제라 썼는데 이거 잘못 써놨네요. 영혼 안에 있다. 맞게 썼나? 맞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지에 따라서 도식을 그려보면요, 문장은 주어와 수로로 구성된다라는 지식과 수로는 주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식,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서 학문적 인식, 분석 능력이라는 게 도출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도대체 그러면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했을 때 영혼에 속한다 라는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문적 인식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범주적인, 약간 그 속성적인 인식, 하얀과 같은 거예요. 뭐 하얀 게 뭐가 있을까요? 하얀 거, 뭐 벽지가 하얗다, 그 다음에 뭐 꽃이 하얗다, 이 두 개에서 하얗다가 공통되니까 하양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랑 같아요. 근데 이 하양이라는 개념은 색이라는 것에 속한다, 이런 상황이랑 같거든요. 색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 설명이 너무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언급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특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런 식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실제 문장들, 특정 문법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떤 학문적 인식이라는 개념이 도출되고, 이 학문적 인식이라는 개념은 알고 봤더니 영혼이라는 그 안에, 실제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혼이라면 여기 안에 학문적 인식이라는 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인식이 철수한테는 뭐 문법은 문장은 주어와 수로로 구성된다 이고, 영희한테도 학문적 인식이 있고 문법 지식이 있는데, 이거는 영희 같은 경우 수로는 주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인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수는 까맣고 영희는 노래요, 이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철수는 까매요, 영희는 노래요 했을 때 얘네들은 뭔가 색을 지닌다, 뭔가 피부에 색이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색이라는 범주 안에 속한다, 뭐 피부색이라는 범주 안에 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건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얘기를 할 만한 부분이요. 일부 속성 개념은 실제 안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양이에요. 하양 같은 경우는 실제로부터 나온 개념이지만 실제 안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하양입니다. 제가 오타를 안 바꿨네요. 아무튼 하양이 해양 존재에만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철수가 하얀 피부를 지녔다고 했을 때 이 하얀 피부가 무조건 철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영희한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는 하얗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하양은 철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수로부터 하양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지만 이 하양이라는 개념은 철수만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영희도 같고 민수도 같고 하얀 꽃도 같고 하얀 뭐 풀도 같고 하얀 뭐 어떤 많은 것들이 하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수만의 것도 아니고 철수를 통해서 하양을 규정하기가 제한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양은 뭔가 앞서 보게 되면 이 범주 개념처럼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범주 개념처럼. 그래서 좀 애매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약간 이 범주에 대한 복잡함이 나타나는 거는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얀이라는 개념은 철수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갖 세상 만물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하양이 어느 것 안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고유 개념. 고유 개념이 철수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고유 개념은 어떤 실제 안에도 있지 않고 실제로부터 나온 개념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긴 했는데, 고유 개념이라는 건 실제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이런 실제의 특징의 일부냐라는 얘기고요. 실제로부터 나온 개념도 아니다라는 거는 어떤 걸 종합해서 나온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 덩어리거나 어떤 특징 일부거나 어떤 특징의 공통점을 종합하거나 했을 때 개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개념이 나오는데, 철수라는 개념 자체는 아까 말한 것 중에 어떤 부분으로서 나온 개념도 아니고요, 종합해서 나온 개념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실체 안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철수라는 실체 안에 철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 존재 안에 철수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부에서 그렇게 부르자라고 하면서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철수라는 개념이 되게 좀 유니크한,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명칭들은 대체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철수나 영이나 뭐 취철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실제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서로의 약속에서부터 비롯된 개념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제 안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부터 종합하면서 나온 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런 특징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고유 개념이라는 이 철수라는 개념이나 이런 영이라는 개념이나 취철남이라는 개념은 뭔가 어디서 비롯된 게 아니고 실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부터 나온 종합적인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뭔가 개념으로서 독립돼 있고 뭔가 범주화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아예 그냥 고립된 개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파심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고유 개념은 범주 개념에 속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철수는 인간의 일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대신 철수라는 개념이 어디로부터 나오거나 어디서부터 뭐 종합해서 나오거나 어느 거의 구성이거나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측면과 분류학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철수란 개념은 그야말로 우리의 협약 속에서 나온 개념이지 어떤 실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철수는 분류할 수 있어. 대신 철수라는 개념의 기원은 그 분류학의 과정에 따르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철수는 어떤 것의 부분은 아니지만 범주로 구분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걸 왜 얘기하고 알아야 되지? 라고 할 만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실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체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는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암만 이 내용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못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저도 다른 걸 하면서 아주 좀 동기부여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긴 해야 했었는데 어렵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보면서 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말했구나, 저 부분은 저렇게 말했구나 이런 느낌은 어느 정도 받았었는데 너무 알고자 하는 우리의 호기심의 영역에서 벗어난 호기심이기 때문에 정보고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전달이 될지 아니면 나의 능력 부족인지를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영상에서 다뤄야 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3장이나 4장 이런 것도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읽긴 읽었는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2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보충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